모든 분야에 걸쳐서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참한 스승을 하나 갖고 있는데 제 마음속의 스승은 강원FC 김병수 감독님입니다. 왜 좋아하냐고요?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나? 안녕하세요. 노포메이션 룡TV입니다. 김병수 감독하면 맨날 떠오르는 수식어들이 있잖아요. 뭐 비운의 천재, 한국 축구의 안타까운 그리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작 본인은 그 얘기 되게 싫어하십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맞아요. 비운의 천재 어쩔 수 없이 어울리는데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 지역 일본전 결승골의 주인공 그 골로 우리 대표팀이 바르셀로나 올림픽 진출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부상이 워낙에 많아서 일본 쪽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J리그 출범하기 전에. 거기서 일단은 뭐 다양한 아크로바틱한 천재에 걸맞는 모습들이 또 많이 보였었는데 그 당시 이제 워낙에 좀 부상이 많았었기 때문에 20대 후반에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됐었죠. 그런데 그 당시 선수를 지도했던 여러 지도자들은 정말 천재구나 라는 얘기를 했었고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우리 대표팀의 감독을 맡았던 독일 분이 계십니다. 디트마르 크라머라는 분이신데 독일 축구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이고 서정원 전 수원 감독도 가장 존경하는 시즌 끝날 때마다 크라머 감독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축구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던 마음의 스승인데 그 크라머 감독조차 자기 인생에서 정말 흔치 않은 천재를 만났다. 무릎만 나오면 독일 데리고 가서 꼭 데뷔를 시키고 싶다 정도의 극찬을 했었던 김병수 전 선수였습니다. 사실 선수 김병수 하면은 요즘 분들은 좀 어색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2018년 기준 현직 K리거들이 뽑은 지도받고 싶은 감독 1위 바로 김병수 감독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동화 같지만 믿으셔야 됩니다. 사실 김병수 감독 하면 이런 전술, 전략가 이런 평판이 많이 있는데 실제 좀 예를 말씀드려볼게요. 2001년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 그때는 이런 리그도 없었고 해마다 이런 토너먼트 대회가 몇 개가 있었었죠. 그 중에 가장 컸던 게 3월에 하는 춘계 고교연맹전. 그 당시에 고등학교 뭐 150개 다 나오는 데인데 제가 당시 다니고 있던 서울체육고등학교가 중결승까지 올라갔어요. 반대편 중결승. 그 상대팀이 이제 포철공고대 어디랑 했었는데 포철공고를 이끌던 게 바로 김병수 코치입니다. 그 당시. 근데 우리가 결승을 올라가게 된다면 포철공고와 붙을 가능성이 크니까 우리 앞서서 열린 경기 때문에 봤어요. 동계훈련 때부터 소문이 잦아였어요. 야, 포철공고는 정말 색다른 축구를 한다. 처음 보는 축구를 한다. 우리도 사실 중결승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도 자존심이 있지. 그래도 얼마나 잘하나 보자 했는데 어떤 식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많이 익숙한 소위 말해서 라볼피아나 빌드업 할 때 센터백들이 벌리고 수비형이 하나 내려와서 우리 대표팀도 많이 했던 방식들이죠. 그거를 2001년 때 했습니다. 또 하나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맨시티의 초창기에 부임을 해서 EPL을 한번 흔들었었던 그 형태 있잖아요. 빌드업 할 때 풀백이 안으로 좁혀서 미드필드를 해주는 이 형태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2002년 때 고려대학교에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믿기십니까? 이 드라마 같은 얘기는 계속됩니다. 지도 커리어를 좀 생각을 해보면 고려대학교 코치를 2002년에 떠난 이후에 포항으로 갑니다. 포항 스틸러스에서 코치도 하고 강화부장도 맡으면서 포항을 좀 잘 이끌었었는데 이제 김병수 감독은 2008년 지금은 대학의 명문이지만 그 당시는 해체할까 말까 고민하던 영남대학교의 감독으로 부임을 하죠. 근데 그 당시 영남대학교는 물론 이제 신태용 감독이 모교긴 하지만 굉장히 약해진 상태로 선수단도 한 20명 될까 말까 한 상태. 그리고 그 중에 무려 100kg를 넘는 사람이 2명. 축구부라고 보기 좀 힘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2008년 김병수 감독이 부임을 하고 불과 2년 만에 2010년에 대한연맹전 우승을 차지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2010년 춘계연맹전 우승을 시작으로 대학 최초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데요. 대학의 그랜드슬램이라면 춘계연맹전, 유리그 지역권 우승, 유리그 챔피언십 우승, 마지막이 전국체전 대학 우승입니다. 이거를 김병수 감독이 재임 기간 동안 영남대에서 달성을 했는데 대학교 축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영남대 시절 에피소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영남대가 이제 김병수 감독 부임 이후에 2010년도부터는 거의 사실상 전국에서 짱을 먹는 가장 경기력이 좋은 팀 중에 하나였어요. 수많은 우수한 선수들도 배출이 됐었고 스토리가 있던 건 역시 FA컵이었었죠. 3년 연속 성남과 32강 16강에서 만났던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있는데 2015년은 연장전 가서 황의주 선수에게 실점해서 2대1로 졌고 2016년 또 만났는데 그때는 추가 시간에 박용지 선수한테 실점하면서 0대1로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슈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저도 그 2015년 경기를 제가 직접 중계를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관중석뿐만 아니라 기자석 난리 났었고요. 선제 득점은 성남이 했는데 후반전에 성남이라는 프로팀을 그냥 가둬놓고 패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장 들어가서 성남이 이기긴 했었는데요. 그 경기는 정말 역대급이었어요. 대학 과정을 거쳐서 2017년 드디어 프로에 입문을 하죠. 서울 이랜드 감독이 부임을 하는데 2017년 1월 말쯤에 이제 합류를 되다 보니까 스쿼드도 다 구성이 돼 있었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었고요. 서울 이랜드에서 성과는 그리 좋지는 못했었죠. 하지만 그 이듬해 이제 강원FC 강화부장을 거쳐서 지난해 8월 강원FC 감독이 됐고 3년 계약을 정식으로 하면서 이번 시즌을 잘 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실 어떤 분야든 한 사람이 대중에게, 다수에게 같은 평가를 받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는 적어도 지난 17년 동안 김병수라는 사람을 알게 되면서 김병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축구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김병수 감독에게 지도를 받던 선수들 중에 자기가 주전으로 못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뛰었지만 그래도 저 사람 축구는 인정. 거의가 아니죠. 100%입니다. 오로지 축구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숙소 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훈련 마치면은 정말 이 사람 잘 살아있나 확인도 좀 해야 되고 어디 이동할 때면 본인만의 그 작전판이 있습니다. 이것만 갖고 계세요. 코칭 스타일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신 선수들 혹은 팬들도 많아요. 지도를 되게 직접 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김병수 감독은 직접 필드에 나서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하는 걸 좋아하고요. 가장 신기했던 건 하라는 대로 하면 됐어요. 경기 중에서 이렇게 실수하고 내가 좀 자신 없는 부분이 있으면은 어느 순간 그걸 이제 파악을 하니까 쓱 부르죠. 되게 무심하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 다음 경기 때 이런 상황 되면 한번 해봐. 기억을 하고 있다 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됩니다.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제 느끼니까 사실 선수는 그렇거든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도자는 당연히 선수를 평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근데 반대로 선수도 일주일 같이 훈련해보면 지도자 평가하게 돼요.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이 좋은 감독인지 부족한 감독인지 당연히 느끼게 되는데 지도자가 말한 부분을 현장에서 경기 중에 활용을 했는데 이게 정말 잘 된다? 이거는 절대적인 신뢰로 바뀌죠. 김병수 감독님이 선수 시절 수술을 워낙에 많이 했어요. 발목 무릎을 합해서 한 7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날씨 굳은 날 보면 살짝 다리를 불편해 하시는 느낌도 좀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 제가 이제 대학교 선수 때 2000년대 초반이죠. 우리 멤버가 엄청났거든요. 제가 1학년 때 4학년에 당시 차두리 선수, 3학년에 이천수 선수, 2학년에 김정우 선수, 뭐 박병규 선수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날씨가 좋은 날에는 가끔 이렇게 우리 훈련에 참여를 하세요. 그러면 발목 스냅만으로 대표급 선수들이 볼을 못 뺐더라고요. 이것도 싫어합니다. 크로스바 챌린지로 해갖고 10개 중에 9개 맞춥니다. 일부러 하나 안 맞추고 갑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된 이후에도 이런 영웅담,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좀 많이 나왔었죠. 이미 언론에도 한번 소개가 됐었는데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신 이 리처드 베이츠라고 UF의 베테랑 강사가 있습니다. UEFA 출신의. 근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도자 라이센스가 D급부터 D, C, B, A, P급까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P가 프로페셔널이죠. 가장 높은 급수고 그래서 항상 시즌이 끝나면은 전현직 프로팀 감독님들이 P급을 이수하기 위해서 강습회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감독들을 결국 강사를 맡을 유능한 강사는 사실 외국에서 모셔와요. 그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리차드 베이츠, 굉장히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베테랑 분이고 리차드 베이츠를 통해 무링요, 뭐 가르디올라, 라니엘이 많은 사람들이 또 UEFA 코스를 거쳤습니다. 리차드 베이츠라는 이 베테랑 강사분이 한국에 오셔서 이 P급 과정을 제가 기억에 한 3, 4년 전에 진행을 하면서 김병수 감독을 지목하면서 얘기를 했었대요. 저 사람 어디서 뭘 하고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협회 직원분이 한국의 영남대학교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내 강사 경력 20년 동안 저런 유형의 천재는 처음 본다. 그러니까 이제 P급으로 올라가면 진짜 이론적인 것들을 발표를 많이 하거든요. 아이디어, 전술적 상황, 시나리오 세워서 예를 들어서 0대1로 지고 있는데 남은 시간이 10분밖에 없고 근데 우리 팀이 한 명이 적다.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이냐. 뭐 그런 시나리오부터 되게 엄청난 그런 어려운 과제들을 많이 주는데 거기에 준비했던 그런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신선했고 리차드 베이츠라는 베테랑 강사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극찬을 받았고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선수들이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강원FC 선수들. 잘 알려진 대로 패스 플레이를 선호합니다. 공 점유하는 걸 좋아하고 과르디올라 감독에 대한 관심도 좀 있고 전방에 스트라이커 세울 때 빅맨, 소위 말해서 타겟 스트라이커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센터백들의 속도를 또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센터백들이 이렇게 돌아뛰는 동작 하다가 가끔 넘어지잖아요. 그거 되게 싫어하십니다. 강원FC 선수들 이거 꿀팁이니까 돌아뛸 때 자빠지지 마세요. 명언제족입니다. 예기치 않게 많은 명언들을 만들어내는데 운동장에서 그리고 팀미팅에서 이런 얘기들이 선수들의 마음에 팍팍 박혔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몇 개 소개드리자면 축구는 피와 살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감동이 있어야 된다. 나를 버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면 축구가 더 즐거워진다. 개인은 평범하게 팀은 특별하게. 제가 되게 좋아했던 말이고요. 그럼 서울 일랜드에서 이렇게 못했냐? 글쎄요, 저는 특별히 그렇게 못했다고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첫 해였고요. 선수 구성도 본인이 하지 못했고 그리고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구단 내부 사정으로 일단은 팀을 떠나게 됐고 그래서 서울 일랜드 팬들도 꽤 많이 아쉬워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김병수 감독의 축구가 사실 이렇게 쉬운 축구는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다만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지 한번 이해하고 나면은 하는 입장에서 보는 입장에서 엄청 재밌어져요. 왜냐면 좀 갖고 노는 느낌이 나요. 상대를 좀 나쁘게 말하면 지역별로
동료별로 한 명이 많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내가 개인 능력으로 상대보다 부족해도 우리 동료를 활용해서 이걸 이겨나가는 거죠. 그런 특별한 좀 재미가 있고, 지난 8월 감독직을 맡은 이후에 지난 시즌을 잘 마치고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강원FC와 3년 계약을 잘 해낸 김병수 감독입니다. 사실 이제 K리그에는 우리가 좀 이런 문화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감독들이 너무 좀 빠르게 희생양이 되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K리그도 스토리가 필요하고 스타일이 필요합니다. 스토리는 구단과 팬 모든 구성원분들이 같이 만들어주는 거고, 스타일은 사실 이 현장 스태프들의 몫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 시간을 좀 기다려준다면 강원뿐만 아니라 K리그의 모든 팀들이 자기만의 스타일을 갖고 색채를 갖고 좀 더 다채로운 축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모든 팀들이 리버풀 같이 축구를 하거나 맨시티 같이 축구를 하거나 번리 같이 축구를 하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팀들마다 개성이 있으니까 재밌는 거잖아요. K리그도 이런 스타일을 만들 시간이 주어진다면 분명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 빨리 해갖고 뒤져서 빨리 운전을 안 하려는 게 문제란 말이야. 죽어? 어차피 함부로 먹을 수 있어. 잊어버려 지금부터. 어? 네, 다시 해. 괜찮아. 할 수 있어. 자, 토로 들어가. 어? 같이 싸우자. 문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 어? 공간이 비면은 드리블 하면 된다 그러잖아. 서서 차니까 자꾸 뺏기는 거란 말이야. 공간 있으면 공간으로 밀어놔 볼을. 그럼 못 뺏는다고. 서 있으니까 계속 뺏기는 거야. 서 있으면은. 요즘껏 훈련 맨날 그거 해도. 아, 대학교랑 할 땐 대부분 프로하고 하면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뺏겨 괜찮아. 해! 해 안 들어. 오케이? 네. 자, 같이 싸워. 어? 네. 풋볼 뺏기면 저거 한번 들어가고. 네. 라인 좀 더 끌어올리고. 네.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마, 그 대신. 네. 얘네가 완전히 풀고 들어오면 다시 사가야 돼, 들어와. 네. 오케이? 네. 들어와서, 들어오되 너무 내려오지, 너무 내려와. 네. 어? 하프라인, 여기서 시작했습니다.